여러분,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은데요. 근데 정작 그 AI 기술 만드는 회사들 말고요. 진짜로 그 혜택은 누가 볼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한번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숨겨진 승자를 찾는 카운터 포인트라는 모건 스탠리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가 투자하면서 어떤 것들을 놓쳐오고 있었고 또 제가 앞으로 찾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와 자동화가 비즈니스들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 보고서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게 2차 효과, 즉 2차 수혜주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사진을 처음부터 같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1900년대를 보시면요. 오토모빌, 그때 당시의 혁신 기술로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때가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자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개발자의 개발로 인해서 그 자동차 회사만 큰 게 아니었잖아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멀리 다니기가 편해지니까 교외 지역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래를 보시면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나서 20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자동차를 직접 만든 기업 포드의 경우 약 23배의 상승을 한 반면에 2차 수혜주가 되었던 월마트의 주가는 무려 1622배가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아닌가요? 비율이 좀 비정상적인 차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이 시대 사람인데 우리 밀레니얼 혹은 젠지 세대들은 또 인터넷 문명의 중심에 있는 세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대의 월드 체인징 테크놀로지라고 즉 세계를 뒤바꾼 혁신 기술이 바로 와이파이였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좀 전에 드린 자동차 혁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과연 1차적 수혜주인 와이파이 라우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으면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 20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와이파이를 만드는 기업 시스코의 주가는 약 4배 정도 상승한 반면에 와이파이로 인한 수혜를 받은 기업 넷플릭스의 경우는 주가가 무려 519배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 혁신 AI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보는 이 보고서는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AI 시대에도 이 기술 자체보다 이걸 잘 사용하는 기업이 예상 밖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AI 기술 개발하는 것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 보고서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어떤 기업이 그런 2차 수혜주적인 잠재력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컬처 퀀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컬처 퀀트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컬처 퀀트는 자체 개발 도구라는 말로 기업 문화, 컴퍼니 컬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투자에 활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컬처 퀀트, 카운터 포인트 글로벌 독점 도구로 조직의 직원 비용 구조와 문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약 3억 명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심지어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150개 이상의 다양한 직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COGS, 변동 매출원가, 일반 및 관리, 영업 및 마케팅, 연구 개발과 같은 핵심 운영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컬처 퀀트 방법론은 이 상세한 직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진, 중간 관리직, 신입 직원 등 다양한 직급별 평균 보상에 대한 통찰력을 도출하며 세부적인 인력 구성을 전체 직원 비용 구조에 효과적으로 매핑합니다. 이 정교한 분석은 모건 스탠리의 고급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 연구에 의해 구동되고 기업의 인력 구성과 문화가 재무 및 운영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걸로 무려 3억 명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직원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 특정 회사 안에 어떤 직무가 많고 그것에 관련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요. 자동화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이 오르고 또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걸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그냥 직원 수가 몇 명이다 이게 아니라 자동화할 수 있는 직무의 비용 구조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죠. 와, 근데 이걸 3억 명이라는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석으로 뭘 예측하고 있냐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동화 물결 모델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 표를 한번 쉽게 풀어보자면요. 옥스포드의 옛날 연구 방식, 그리고 오픈 AI와 유펜의 요즘 연구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옛날엔 로봇이나 단순 소프트웨어가 생겨났을 때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를 예측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는 거의 100% 자동화될 수 있고 치과 의사는 자동화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확 떠오른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들이 어떤 직업에 영향을 줄지도 예측했어요. 놀랍게도 통역사나 번역가 업무의 76%, 또 세금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100%나 생성형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주로 언어나 정보 처리 같은 지적인 일에 AI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화가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는 AI 같은 신기술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도, 웨이브처럼 서서히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센터처럼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있잖아요. 그런 직업의 한 절반 정도가 자동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상위 1000개 기업에서만 약 17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70만 개면 정말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연간 20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이 넘는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으로는 기업이익이 평균 16%나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16%라는 숫자는요, 와,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 회사나 주변 산업에도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동화로 아낀 그 막대한 돈, 그 경제적 잉여 가치, 이거 과연 어디로 갈까요? 누가 이걸 다 가져갈까요?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건비 줄여서 번 돈 다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가치가 어떻게 나뉘는지 분석하는 틀, value stick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객이 지불하려는 가격, willingness to pay, 또 실제 가격, 또 기업 비용, 그리고 노동자나 공급자가 팔려는 가격, 이건 willingness to sell이죠. 이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고객이 혜택을 보거나 임금을 인상하여서 직원이 더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익 증가를 위해서 더 가져가거나, 이 세 가지 사이에서요. 그 분배 방식을 설명하려고 쉐이크쉑 햄버거를 사례를 든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쉐이크쉑을 보시면 자동화 덕분에 햄버거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11분에서 6분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요. 직원 임금은 오히려 33%나 올려주고, 그러니까 시급이 18달러라고 하면 24달러로 올려주는 건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려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신기하게 햄버거 가격은 또 50센트를 내려요. 11.5달러에서 11달러로. 자, 이렇게 가격은 내리고요. 그러면서도 레스토랑의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은 20%에서 25%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와, 이거 듣기에는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자동화가 무조건 일자리를 뺏고 기업 배만 물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자동화로 생긴 잉여 가치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배 방식은 기업이 지금 막 성장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성숙한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만약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 막 시작하는 초기 기업들은 고객을 빨리 확보해야 하니까 가격을 낮추는데 그 가치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미 좀 안정화된 성숙한 기업들은 주주나 고객, 가치, 직원이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기업 전체를 1000개로 봤을 때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요. 자동화로 인한 잉여 가치로 절감된 비용 중에서 약 720억 달러 정도는 가격 인하나 품질 개선 같은 걸로 고객에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한 480억 달러 정도는 임금 인상이나 공급업체 대금 인상, 이런 식으로 직원이나 공급자에게 가고, 나머지 한 870억 달러 정도가 기업 이익으로 남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나 직원, 공급자, 기업
이렇게 나눠 갖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기업이익이 제일 크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꽤 많이 분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뭘까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AI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실리콘밸리 빅테크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업무, 그런 직무가 있는 곳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일하는 회사를 포함해서 정말 거의 모든 기업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AI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왼쪽부터 보시면 농업, 블루칼라, 전문직, 서비스직, 영업직, 사무 및 행정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농업사회에서 제조사업사회로 넘어갈 때 일자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대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초입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AI 때문에요.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특히 보고서는 과거의 다른 기술 변화랑 비교했을 때 AI는 그 변화 속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노동력이 여기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을 어떻게 다시 교육시켜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다른 직무로 옮겨가게 할 것인가, 이른바 수평적 이동성, 호리젠탈 모빌리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수평적 이동성이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자, 오늘 AI와 자동화가 가져올 2차 효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이 보고서가 분석한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직무가 어떻게 더 효율화되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어떻게 나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AI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막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AI의 혁명 앞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찾아야 할 중요한 2차 수혜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고민해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